예, 그럼 다시 그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기후탄력적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기후 영향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서 2018년도 기상청 자료를 제가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2018년도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2018년도에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 열대야 평균 일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2018년도가 29.2일이나 폭염과 열대야로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데요. 2018년도 여름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내보내 주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좀 노란색으로 칠했나요? 예. 여기에 보면은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21세기 후반이면 2071년도부터 2100년까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지금 현재의 그 기후값으로 본다고 그러면 11.1일이 이제 폭염일수인데 지금 21세기에 가면 73.4일이나 폭염일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어떤가요? 충남은 63.6일입니다. 2달이 넘는 기간을 폭염에서 계속 지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아열대 기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올여름에 좀 느낀 거는 좀 서글펐던 이유는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 여름의 특성은 여름에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은데 살짝 습도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체감했을 때 습도가 살짝 적지 않았나, 그리고 날씨가 덥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그림에도 보시면 남한 연평균 열대야 일수 전망 보시는 대로 색깔로 보셔도 가장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0년도 이상기후 보고서인데 이거는 2020년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상기후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언제냐면 2010년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이제 공동 주관으로 이거 이상기후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렇게 이제 이상기후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2018년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2020년도에도 이상기후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1월은 전국적으로 따뜻했고요.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요. 평균 기온이 10.9도시로 최저 기온은 4.7도시로 1973년 이후 가장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이 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다이나믹했습니다. 변동폭이 큰 여름철이었거든요. 6월은 폭염이 있었고요. 7월은 선선했습니다. 8월에 다시 또 기온이 올라가는, 그리고 9월에는 태풍이 오게 되는 근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예전에는 태풍이 와도 어떤 경향을 띄웠냐면 우리나라를 살짝 비껴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 오는 태풍들은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은 건조했고요. 11월은 이제 기온과 강수량에 큰 변동이 있었던,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올해는 더울 것이다, 내년에는 뭐 안 더울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해서 새평년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그대로 제가 capture를 했는데요.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3월 25일 아침은 기온은 8.4도로 평년 기온인 2.8도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새 평년값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1년 3월 24일까지는 1981년도부터 이제 2020년까지 2010년까지 30년을 평균 낸 기온을 가지고 평년값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3월 25일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30년을 평균 낸 값으로 씁니다. 근데 똑같이 3월 24일에 평년값이라고 한 것과 3월 25일에 말한 평년값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1981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값보다 1991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기온이 0.3도씨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이 4일씩 길어지고 겨울은 7일 짧아졌습니다. 폭염 일수도 1.7일이 늘어났고요. 열대야 일수도 1.9일이 늘어났습니다. 한파 일수도 한파 아주 추운 날이 0.9일로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강수량의 변화는 미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강수량은 안 변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강수량도 수량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한 지역만 폭우로 내리거나 폭설로 내립니다. 다른 지역은 가뭄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령 지역 전체에 골고루 내렸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똑같은 양은 내리지만 한 지역에 몰아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는 특히 재난 대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재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구들을 하고 있지요. 농작물 재배 지역은 81km나 북상했습니다. 와, 저희 집은 저는 충남 예산이 이제 저희 진짜 본 집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동네에 과수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산하면 사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산하면 사과라는 말을 조금 듣긴 듣지만 명절 때 되면은 예산 능금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는. 실제로는 그 21세기 말에는 제주도 그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날씨가 평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지도도 바뀌고 있죠. 농작물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154m 높아졌고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나 증가를 했습니다. 봄철 꽃가루 환자는 14%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평년값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기후라는 거는 30년의 기상 자료를 다 모아서 평균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와 건강에서 꼭 우리가 기후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이 부분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넣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와 건강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응과 완화입니다. 적응은 지자체나 뭐 이런 국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완화는 개인이 실천을 통해서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 참아서 이렇게 기후변화를 좀 막아보자는 어떤 그런 실천에 관련된 얘기지요. 저는 여기에 8가지만 써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수돗물 절약, 전기 절약, 일회용품 자제하기, 나무 심기, 종이 없는 모바일 영수증 이용하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저는 이 구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왜 안 변하나요? 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딸들이 살아갈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변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WHO에서 그 기후 탄력적, 기후가 막 변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보건은 이제 보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질병이죠. 질병을 이제
질병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이제 이루는 것이 이제 보건의 목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WHO에서 이제 발간한 2020년에 발간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21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의 주요 예상 건강 영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지난번 앞전에서 우리가 그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원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접적인 효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따뜻한 낮과 밤이 더 증가, 따뜻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온화하고 따뜻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간 낮과 밤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파, 아주 굉장히 더운 날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서 낮은 강우량, 적은 강우량이겠죠. 조건에서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한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낮과 밤이 감소. 추운 낮과 밤이 감소하니까 뭐 감기 관련 사망률 및 이런 것들은 이제 줄겠지만 이런 것도 소폭으로 증가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를 통해 매개되는 효과, 이런 건 바이러스나 아니면 해충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높은 온도 및 습도 변화 및 변동성 증가, 강수량과 높은 해수면과 담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식품 및 물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이 증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고온 및 습도 증가, 변동성 있는 강우량 증가 해서 또 질병이 또 증가를 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끝까지 물음표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인간 시스템에 의해 크게 매개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계속 높은 기온, 강수량의 변화, 온도, 습도 변화를 얘기를 했고요. 빈곤 지역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영양실조의 위험 증가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문제가 되면 결국 전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식량이 전쟁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식량 문제가 빵값이 오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물도 더러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외 근로자 및 보호되지 않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상실, 노동 생산성 감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건축 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그래도 뭐 밖에서 일하시지만 뭐 이렇게 뭐 시다라고도 목수라고도 얘기하고 뭐 또 거기서 위에서 일하는 뭐 누구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막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에 이렇게 집을 지면 상랑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아빠는 또 막 이렇게 우리 준다고 막 뭐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아빠가 싸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싸주신대요. 집주인분들이 싸가지고 오셔갖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시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걸치시고 막 이렇게 노래를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런 노래도 막 부르시고 막 그랬던 옛날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였나요?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어떤 건축 현장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우리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뭐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계시다고 하지만 밖에서 저렇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적이 그때 철이 들었던 거 같지만요. 그래서 그 뒤로 아빠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더운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줄 것이냐. 나는 요즘에는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여름에 그늘막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거에 대처하기 힘든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계신 분들에게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건강에 대한 기후 영향, 그래서 CDC, 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16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나온 거를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더위와 관련한 질환의 증상 바로 알기 해서 열 경련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글쎄요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처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상이 이제 다량의 땀 흘림과 뭐 근육으로 인한 경련이나 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몇 시간 동안 운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 주스,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는 거를 이제 섭취를 해서 열을 좀 이게 증상을 완화시켜라, 열경련에 대한 증상을 좀 완화시켜라, 경련이 1시간 이상 지속하면 의사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을 대처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에 대해서 탈진이 일어났을 때 다량의 땀 흘림, 무력감,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이나 구토, 기절, 과민 반응, 갈증, 소변량 감소에 대해서는 이제 에어컨이 작동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라, 편안하게 누워라, 옷을 느슨하게 하거나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해라, 시원한 물로 샤워나 목욕하고 혹은 시원한 물로 적신천으로 최대한 많은 부위를 닦아라.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 혹 환자가 심장병이나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를 찾아라. 이런 식의 실천 대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열이 났을 때 주로 하는 방법이지요. 이제 열사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우 높은 체온, 정신 상태가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욱신거리는 두통, 구역질, 어지럼증, 뜨겁고 건조한 피부 또는 과다 발한, 의식불명. 우리가 더위에 막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정말 더운 곳에 계속 있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전화하여 지시를 따라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자의 체온을 낮춰라. 찬천으로 감싸기, 차가운 물에 넣기, 차가운 호스로 물 뿌리기 등 몸을 식힌 다음에 시원한 장소로 옮겨라. 어떠한 음료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할 때에는 이제 기도를 확보해라. 뭐 이런 실천 대응 방안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그 큰애가 4살 이전까지만 해도 감기에 걸려 체온이 이제 올라가면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체온이 올라가면 내가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어렸을 때는 열경기가 있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살, 한 살 끝? 그러니까 2살쯤 될 때쯤이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웃었어요. 쟤 왜 잘 걷는데 왜 쓰러지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번엔 쓰러져가지고 애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몸에 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갔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열이 나면 경기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저희 집 애가 또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병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이를 내복만 입혀서 겨울에 밖에 막 데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알코올을 이제 솜에다 묻혀가지고 몸을 계속 닦아주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지냈는데 한 번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그 병원에서 세상에 큰 욕조 같은 데다가 얼음을 막 넣고 거기다 애를 그냥 바로 집어넣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에 열이 나고 급할 때는 차갑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이렇게 더위가 찾아온다든가 아주 추워서 우리 몸에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런 CDC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기후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의 오존 및 작은 미립자들이 이제 대기 오염을 증가시켜서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2021년도 8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이렇게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흉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을 막 예측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랬을 때 천식이 또 막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겐 해가지고 이제 꽃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후 변화는 이제 잠재적으로 더 높은 꽃가루 농도와 더 긴 꽃가루 계절, 그러니까
날씨가 그 꽃가루가 날리기 좋은 상황으로 해서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건강상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잠재적으로 강수량 패턴이 변화시키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증가시키고 계절별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꽃가루 시즌을 이제 내년 늘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꽃가루가 날리게 하고 공기 중에 많이 있게 함으로써 이제 뭐 천식을 유발한다든가 그리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환경보건 센터들이 대부분 이제 천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산불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은 이제 가뭄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온에 많이 있다 보면 이제 나무들끼리 이제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불은 이제 대기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여기 산불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연기에 대한 노출입니다. 연기가 노출이 되면 호흡기 및 그 심혈관 입원을 증가시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기로부터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처 가이드라인을 이제 또 그 CDC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입니다. 극심한 온도죠. 온도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폭염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극한의 추위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고 이제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 강우, 강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제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 막 가뭄이 있고 한쪽에서는 산불 때문에 또 한쪽은 이제 홍수가 나서 그런 사진을 몇 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미국이 넓긴 넓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호주에서 산불이 또 크게 나가지고 뭐 지구의 기온과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고 폭설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안전해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매개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해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또한 이런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북미인들은 그래서 라임, 댕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질병 뭐 이런 거, 야토병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드기, 모기 이런 거를 이제 매개체라고 한다면 이곳으로 옮기는 질병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식품 및 수행성 설사입니다. 설사병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공중보건 문제이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물과 음식에 있는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이 돼서 설사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안전한 식품과 또 여기에 수행성 설사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식품 안전 및 식품 매개 질병 및 발기병에 대한 지침과 그 다음에 건강한 물 그리고 재난, 재해 후 급성 설사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후변화와 클라이미트 이펙트 온 헬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것, 미국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다. 가뭄과 홍수 이런 기후로 인해서 식량의 확보가 이제 못한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식량은 안 보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난민이 일어나고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질병센터에서 보고한 이 클라이미트 이펙트 온 헬스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이제 미국에서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의 병명이 없는 사람과 위험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적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21년도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조금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또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에서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산이나 저체중이 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인 일부 환자는 열에 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살률은 날씨에 따라 다르며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대요. 기후변화가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암시한다는 거죠. 치매는 또 폭염 시 입원 및 사망 위험 요소랍니다. 정신불혈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물이 체온 조절을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고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지침을 이제 CDC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가 완화의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